절실함이란 무엇인가? 절실하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무엇인가에 강렬한 에너지를 뿜고 있다는 뜻인데, 보통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뼈저릴 정도로 강렬하게 무엇인가를 바라본 적이 많을까? 고등학교 때 뼈저릴 정도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을까? 젊은 시절에 이성에게 실연을 당한 뒤 다시 만나고 싶어서 뼈저릴 정도로 아파본 적이 있을까? 직장에서 승진을 강렬하게 원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본 적이 있을까? 나 역시 크고 작은 소망을 이루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몰두하고 밤마다 기도해 본 적은 있다. 다만 뼈가 저릴 정도로 절실했느냐고 물어본다면 선뜻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뼈저리다라는 의미가 아직은 나에게도 낯설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여러 기업 중에서 가장 절실한 회사를 꼽자면 아마도 갓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일 것이다.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을 하고 회사에 존폐를 놓고 매일매일 싸워가는 스타트업 기업들이야말로 목숨을 걸 만큼 뼈저리게 강렬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기업이 지속될 수가 없다. 창업 초기부터 수익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별로 없다.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기 마련이다. 난데없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기업이 사업에 뛰어든다든지, 제휴하기로 했던 회사가 등을 돌린다든지, 투자하기로 했던 회사가 약속을 어긴다든지, 목숨 걸고 함께하기로 했던 직원이나 파트너가 나가버린다든지, 그 이유는 다양하다. 절실함이 개인의 성공을 부른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이 혹은 직급에 따라 가져야 할 절실함은 달라진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는 어떻게든 일을 많이 배우겠다라는 절실함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의 실력과 역량을 키우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신입 초기에 상대적으로 편안한 부서에서 편안한 상사를 만나 편안한 신입 시절을 보냈다면 이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축복이 아니고 저주다. 커리어라는 마라톤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어느 누구에게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좋은 보직으로 편하게 지내다가 50대에 임원이 되는 커리어는 극단적으로 보면 회사 오너의 자식들 외에는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하고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꿈꾼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젊을 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일한다고 느끼면 불만을 품고 퇴사를 생각한다. 자신의 실력과 업무 역량은 주어진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크고 작은 성취가 쌓여가면서 생기는 것이다. 회사 일은 적당히 하고 퇴근 후에 다니는 영어학원을 통해 키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신입사원 시절을 지나서 40대 초반까지의 시간은 조직의 힘과 역량을 통해 성공의 경험을 쌓고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자신의 커리어에 승부를 걸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꼭 그래야 한다는 위기감이나 절실함이 적다.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한 임원이나 팀장이 되기 전인 40대 초반까지의 직원들은 고용노동법이 지켜준다. 물론 동료들이 먼저 승진하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뒤처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흘러 상황이 변하고 절실함으로 자기 업무에 집중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반전의 기회는 반드시 주어진다. 그런데 자신의 역량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주변의 눈치만 살피고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기회는 경쟁자들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다. 40대 후반 혹은 50대 직장인은 어떨까? 이들은 게임이 거의 끝나 있다고 보면 된다. 이미 임원의 위치에 있다든지 조만간 은퇴를 준비해야 할 상황일 것이다.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누구나 마지막의 모습이 좋아야 한다. 후배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욕먹을 정도가 되면 은퇴 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는 없어진다. 대개는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면 자신의 경험과 역량, 그동안 쌓은 인맥 등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그동안 쌓은 성실함 덕분에 퇴직을 하고도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많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반전을 만들겠다는 절실함이 없다면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젊을 때부터 절실함을 바탕으로 일을 하고 역량과 생각, 그리고 인맥을 키운 사람은 마지막 집중을 해야 할 시기에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며 어리석은 푸념만 하기 마련이다. 이순신 장군만큼의 절실함은 아니더라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 뒤돌아보았을 때 그때 참 최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를 대견해야 할 만큼의 열정과 강렬한 에너지를 지금 쏟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절실함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절실함이 없이 막연하게 성공만을 바라고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마음을 거울에 비추어 겸허하게 바라볼 시간이다. 절실함을 잃어버린 기업의 최후. 잘나가는 기업에서 몰락한 기업이 된 데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제국의 본질을 잃고 황제부터 국민들까지 절실함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영광스러운 과거에만 집착하고 승리의 향락에 빠져서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버린 셈이다. 이미 기득권을 쥔 세력들은 절대로 자기 것을 내놓지 않는다. 설사 국가가 망한다고 해도 내 것을 지키겠다고 서로에게 적이 되고 만다. 저 먼 곳에서 적들은 끊임없이 공격해오는데 구중심처의 왕궁까지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전쟁터의 심각함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황제를 둘러싼 황관 내시들은 자신들의 이권에만 눈이 멀어 황제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전장의 장군들을 모함해 그들의 목을 치려고만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제국이든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로마가 그랬고 몽골, 페르시아, 중국의 수많은 왕조가 그랬다.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절대군주의 국가들 역시 같았다. 처음에 제국을 세우고 왕국을 건설할 때 그 강인함과 초심을 잊고서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져버리는 것은 동서고금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다. 역사책에서 볼 수 있었던 제국들의 모습이 기업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똑같은 이유로 제국이나 기업이 망하고 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기업들도 급성장하던 시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리더와 직원들은 성공에 대한 절실함을 잃어버린다. 과거의 성공에만 집착한 채 시대의 변화에 둔감해진다.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과거만을 추억한다. 각 사업부들은 서로 돕기는커녕 적이 되고 만다.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대주주나 리더는 자신들의 살 길만 찾는다.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고 상사에게 올바른 충원을 하지 않는다. 괜히 한 소리 했다가 찍힐까봐 두려운 것이다. 구원투수로 영입된 CEO마저도 개인의 이익에 치중한다. 단기간에 손익을 올려서 회사의 주가를 띄우고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는 계획에만 집착한다.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먹을거리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핵심 인력들은 빠져나가고 만다. 그 결과 회사의 기술력마저 잃는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M&A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그때뿐이다. 어떻게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제국들의 상황이 현재의 기업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무서운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용기를 가진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일단 무조건 해본다는 점이다. 무서운 실행력이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재고 또 재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을 때 용감한 사람들은 일단 실행하고 본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바다에 일단 발을 담근다. 그러고는 돛을 올리고 노를 저어서 전진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우리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된다. 두려움의 대상이던 괴물도 알고 보니 귀여운 돌고래였다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거친 바람도 돈만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잘 다스려서 배를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움의 세계였을 것이다. 실행이 중요하다. 특히 모든 것이 변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실행해봐야 한다. 그런데 늘 처음 해보는 일은 두렵다. 괜히 돈만 쓰고 날리는 것은 아닐지. 새로운 서비스에 도전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지 생각이 많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망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머릿속이 복잡하다. 반면에 실행하는 사람들은 단순하다. 그들은 성공할 가능성도 낮고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아.
그렇다고 시작조차 안 하면 어떻게 해? 걱정만 하고 안주하는 당신들에게 무슨 대안이 있어? 라고 말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은 곧바로 실행한다. 아무도 뚫지 못한 철옹성 같은 시스템에 과감히 뛰어드는 해커들처럼 말이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실행이 중요하다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일만 벌이는 것은 어리석다. 반드시 분석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함과 본질에 집중하라. 극도의 단순함과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절실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이루고자 하지만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거나 이미 만족하고서 안주한다면 결코 절실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면 사람은 절실해지기 시작한다. 절실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꿈이라면 그것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은 어렵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이렇게 하면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 이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정의하는 일이 우선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 20년간 학교를 다녔어도 우리는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는 잘 안다. 부모님이 원하는 나의 직업이 무엇이고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면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말이다.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 결국 사람들은 주변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항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절망하고 안타까워한다. 그런데 절실한 마음으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민한다. 그런 다음 생각을 단순화한다. 성공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같은 막연한 생각은 절실한 꿈이 아니다. 몽상에 불과하다. 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연구하고 내 능력과 자질을 파악하며 내가 하고 싶은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고 아니면 지금 하는 일에서 어떤 위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고 싶다. 지금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와 같이 꿈을 단순하게 정의해야 한다. 돈을 벌고 싶은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재테크를 해야 할지, 얼마씩 넣어야 하는지 등을 단계별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갈팡질팡하는 태도는 절실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본질적인 방법을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단순화해야 한다. 절실한 사람의 머리는 극도로 단순하다. 모든 상황을 단순화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그런 다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성취를 이루면 또다시 그 다음의 성취를 위해 목표를 정의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 특유의 절실함 프로세스다. 절실함은 용기를 먹고 자란다. 이미 성공한 사업가들이자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꿈을 설계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절실함의 긍정 에너지를 주입하기 위해 멋진 문구를 사무실에 붙이거나 머릿속에 입력해둔다. 진정으로 절실함으로 무장한 긍정적인 사람이 못 해낼 일은 없다. 하지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정말 한 것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남 탓, 주변 탓, 운명 탓으로 돌리고는 주저앉아 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절실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절실함과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은 극도의 용기를 필요로 한다. 절실함은 긍정과 용기를 먹고 자란다. 그 중에서도 용기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코 긍정적일 수가 없고 절실해질 수도 없다. 그 말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용기와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는 실패다. 인터넷에 용기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좋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온다. 자기계발 강사나 유명 인사들의 강의를 보면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중에 가장 가슴 깊이 파고드는 말이 있다. 바로 실패할 용기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시도한 모든 일에서 80%는 실패한다고 한다. 바비큐 파티에서 불 조절을 못해서 고기를 다 태워버리는 아주 사소한 실패부터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밤새 해놓고는 답을 밀려 써서 시험을 망쳐버린 일. 몇 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번번이 낙방하는 고시생의 실패. 이성에게 사랑 고백을 하지만 차이고 많은 사랑의 실패. 더 나아가 전 재산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도가 나버린 사업가의 실패까지. 우리는 실패를 수없이 겪고 당하고 주변에서 보기도 한다. 사소한 실패는 그저 웃고 넘길 수 있다. 그런데 큰 실패는 시리에 빠지게 하거나 심하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 나 자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친구가 곤란해지거나 온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런데 모든 일에서 80%나 실패를 한다고 하니 그동안의 내 삶을 생각해봐도 매우 공감된다. 과연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만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 그야말로 슈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더라도 모든 일을 마음먹은 대로 살 수는 없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를 하고 고난을 겪는다. 하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현재에 안주한다면 그에게 발전과 성공은 없다.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용기다. 실패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쉽게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 회복 탄력성이란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빠르게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소위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마음 근육의 힘이라고 이야기한다. 용기 있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크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 회복과 성공의 경험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근육은 편하게 누워서 약을 먹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쉴 때 뛰고 움직이고 무거운 바벨을 이 악물고 계속 들었다 놓아야 생긴다. 이처럼 회복 탄력성은 참을성 있는 단련을 통해 강해지는 것이다. 절실함과 긍정의 마인드, 용기, 이를 위한 회복 탄력성은 어쩌면 하나의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성공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간직하고 챙겨 먹어서 우리의 피 속에 늘 흐르게 만들어야 할 내면의 핵심 영양소들이다. 본 내용은 출판사 메이트북스, 지은이 장중호님의 세상을 바꾸는 힘, 절실함이라는 도서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은 성공과 절실함에 대한 깊은 고찰과 인사이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책 속에 담긴 내용들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갖추게끔 격려합니다. 저자는 용기 있는 행동과 긍정적인 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인 회복 탄력성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인물들과 상황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저도 내 삶에서 단순함과 본질에 집중하고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정의하며 용기를 가지는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